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시간 갑니다. 자, 매미는요, 제가 이게 루핑을 해봤는데, 매미가 짝짓기를 해가지고 산란을 해요. 산란은 어떠냐면 나무 속에다가, 나무 섬유질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넣으면 그게 1년 있다가 걔가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땅에 딱 떨어져요. 근데 이 빠져나오면서 부화를 해요. 한 1mm 정도 되는 원한 고무인형 같은 애가 애매 앱을 내요. 얘가 땅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냐. 요게 숙제인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못 밝혀냈어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건요, 말매미는 한 5, 6년 산다. 땅속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매미도 가지하고 똑같아요. 몸이 저절로 성장하지는 못하고요. 탈피를 한 번씩 해야지만 이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피라고 한 다음에 내 몸이 각질화되잖아요. 각질화되면 안에 있는 몸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더 해야 될 때 얘를 벗는 거예요. 그게 가재가 딱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요. 그런 류의 곤충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불완전 변태니 완전 변태니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이고, 근데 얘는 불완전 변태, 번데기가 없어요. 번데기 기간이. 그래서 땅속에 5, 6년 있다가 여름날 화창한 날 절대 비 오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해가 어슴풀이 떨어지는 초저녁쯤 돼야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비가 오잖아요. 다시 내려가요. 그러다 올라오면 이렇게 몸 껍질을 벗고 마지막 성충으로 날개 달린 상태에서 성충이 되는 거예요. 이 성충이 되고 난 다음에 땅 위에 몇 년 사냐? 몇 년,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몇 달 못 산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많이 하시네요. 혹시 아빠로서 애한테 맨날 주름 잡으려고. 제가 이런 건 느껴요. 제가 처음에 어린이들 강의 나왔다가 개망신 당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애들이 책을 너무 많이 봐요. 이 일본 책 중에 매미를 번역한 책들이, 그림 잘 나온 책들이 많아요. 내가 첫 강의를 갔다가 매미가 뭐 하다가 애가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걔들도 알고 있는 건 책에 있는 써져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도 못 썼는데 첫 강의 나와서 애들한테 완전 개망신 났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는 어떻게 했냐면 개망신 다 포기하고 30분짜리 다 털어놓고 그냥 이동 그렇게 끝냈어요. 그게 약간 데뷔전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성충이 되면 다시 교묘를 해가지고 이게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미가 상당히 수수께끼가 아직도 많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알려져 있지만 이 각 사이클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도 몇 가지 덤볐는데 다 못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MBC PD는 이 남은 인생을 거기에 한번 투자해봐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네, 젊을 때는 미친 척하겠지. 작년에 올여름에도 제가 매미 찍으러 나왔다 더워가지고 진짜 한 20분을 못하겠다. 근데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새로운 팩트나 새로운 의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존 의문은 풀지 못하고 몇 년째 갖고 이렇게 지겹고, 새로운 의문이 생겨야 동력이 생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해외 논문을 막 찾기 시작해요. 해외 논문 보고 이제 새로운 아젠다 한번 잡아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파브로 건축이 까기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파브로 건축이 까기 5만 이상 걸렸어요. 파브로가 틀린 게 있어요. 파브로 선생이라고 한 번 관찰한 거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이분은 그 자기가 살았던 그 프로방송 어디 거기에 있는 물풀의 나무 매미라는 개를 갖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곤충이나 다른 종류에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게 제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파브르가 그리고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진 곤충 매미. 아이는 들뜨고 매미는 맹렬해지는 그 여름.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녀석은 그 안에서 5년이란 세월을 보냈을 테니 아마 그곳이 지겨웠을 것이다. 녀석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군은 쉬워 보이지 않았다. 우화를 시작한 것 같았다. 우화는 날개가 완전히 펴지기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세 가지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꽁지로 오줌을 싸는 매미. 녀석도 역시 수시로 오줌을 갈겼다. 왜 녀석들은 그렇게도 자주 배설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무 수액이 영양가가 있을 리 만무하니 녀석들은 하루 종일 먹고 그리고 오줌을 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녀석들이 우는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죠. 이 녀석은 애매미입니다. 자, 참매미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암컷은 수컷에게 그다지 마음이 끌리지 않나 보네요. 자신의 알을 낳는 작업입니다. 말매미의 산란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나무 속에 산란관을 찔러넣고 한 개의 구멍 속에는 수십 개의 알이 서로 몸통을 포개어 웅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꽁지까지 구멍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 그런데 아직도 껍질을 부둥켜 안고 또다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군요. 시야가 좁은지 넓은 길을 두고 다투기 일쑤입니다. 승부는 없습니다. 오직 녀석들은 파브르가 그리고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진 곤충 매미. 아이는 들뜨고 매미는 맹렬해지는 그 여름.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시간대쯤이죠.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노을이 질무렵쯤 되면 그때 이제 매미 유충들이 땅 위로 올라와서 우화를 시작하거나 우화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제 매미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사탕까지 해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매미에 대한 의문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는 새로운 의문이 생긴다면 매미에 대한 새로운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좀 더 많은 얘기가 또 만들어지면 그때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